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역사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저는 요즘 네. 일이 많아서 그런가 좀 쉬는 날이 좀 리셋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진 씨는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선배 그 리셋 증후군 아니세요? 리셋 증후군인가? 네. 아니 그 리셋 증후군에 걸렸을 때 사람들을 보면 일에 너무 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게임 세계에 빠져 있을 때 그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면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 때문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어쩐지 이게 내가 뭔가 그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네. 내가 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뭔가. 맞아요. 근데 이 리셋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역사를 들춰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혹시 영상실록 오늘 N으로 역사 여행하는 방법 아닌가요? 네, 민망하지만 맞습니다. 쑥스럽지만 정답입니다. 정말 잘한다. 네. 자, 저희와 함께 역사 여행 떠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4년 4월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열차가 신의주 인근 용천역을 지나간 지 9시간 만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은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열차 사고였습니다. 이 불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이 불 크기를 봤습니다. 크기를 봤는데 불 높이가 약 한 17 내지 20m 정도 확산되면서 상당히 번져지더란 말입니다. 사고 원인이 뭐였어요? 사고 당시에 용천역 입구에서 그 20량 가까이 이어진 그 LP 가스를 실은 열차가 있었거든요. 네? 이 열차가 노선을 변경하는 그 Y자형 차선으로 진입했는데 그러다가 그 정차해 있던 휘발유 수송 열차의 옆부분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스가 누출이 됐고 그게 대형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한꺼번에 부딪혀서 폭발하니까 대형 폭발로 이어진 거네요. 사고가 난 용천역은 주택 등 건물이 밀집한 번화가여서 노후 건물이 많아 건물에 깔리거나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북한 용천역 폭발 참사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복구를 위해 정계와 종교계, 민간 시민 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뭉쳐 구호 물자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천역 참사로 인한 재산 피해가 약 5천억 원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또 그리고 수백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했거든요.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네요. 이후에 상황을 조사한 결과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 열차를 노린 테러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 특별 열차를 운영했던 김용삼 전 내각 철도상이 처형당했다고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테러에 의한 사고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엔 1983년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예진 씨 공룡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럼 공룡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거 아세요? 외로운 둘리는 삐삐삐 귀여운 아기 공룡 호이. 알죠. 요리 버거 조리 버거 1983년 4월 22일 국산 만화 캐릭터 아기 공룡 둘리가 탄생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는 만화가 김수정의 대표 작품으로 수십 년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저 그거 기억나요. 이 둘리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태어났다고 부천시에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을 해줬었잖아요. 맞아요. 그 출생연도 보면은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거든요. 맞아요. 네. 둘리는 1983년 당시 최고의 월간지였던 보물섬에 연재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 덕분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둘리가 주민등록증을 받는 그렇게까지 정말 현실에서도 인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화책으로 출발한 아기 공룡 둘리는 당시 만화 영화로 제작됐고 영화로도 탄생했는데요. 아기 공룡 둘리는 35만 명에 이르는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만화 영화 대상, 한국 영화 비평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둘리는 국산 캐릭터 산업의 원조이자 수많은 창작 캐릭터들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10년으로 떠나볼까요?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자전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자전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로 4월이 자전거 타기 좋은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22일은 자전거의 앞뒤 그 바퀴 두 개를 상징하는 말이라서 4월 22일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였구나. 아니, 사실 제가 또 다른 건 몰라도 YTN의 대표적인 라이더거든요. 자전거 정말 많이 타시죠? 네, 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그러니까요. 요거를 이제 보시는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홍보대사 같은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자전거의 날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자전거의 날을 제정하고 전국의 광역 지자체와 민간 자전거 단체가 함께 자전거 퍼레이드, 자전거 기증식 등 다양한 행사도 매년 진행되고 있죠. 자전거 인구 1,200만 명 시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도 중요해졌는데요. 자전거 보호 장구, 헬멧은 필수,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자전거의 날이 제정이 됐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탈 수 있는 게 바로 자전거잖아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도 있는 만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줄이고 환경 오염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였죠. 들을수록 그 홍보대사의 참 적격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인지도 몰랐으면서. 아니, 저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또 자전거를 애용하는 그 면도 있거든요. 네.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4월 22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3년에는 최초의 인터넷 웹 브라우저인 모자이크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모자이크 탄생 이전의 인터넷은 문자열로 구성된 텍스트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모자이크의 탄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쉬워졌고 배너 광고, 또 쇼핑 사이트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자이크 이전에는 화면도 되게 단조로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967년 4월 22일에는 프라하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여자농구팀이 처음으로 세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한국 여자농구팀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후에 선수단이 5월 7일 귀국했는데요.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김포공항에서 서울운동장까지 20km에 걸쳐서 환영 퍼레이드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여자 농구 선수단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말 높여줘서 너무 기쁘네요.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역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